지금 보신 두 화면 같은 패링입니다. 한쪽은 이펙트만 나오고 다른 한쪽은 시간도 느려지고 화면까지 흔들리죠. 코드로 짠 거 아니냐고요?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핵심은 코드가 아니라 곡선입니다. 오늘은 유니티 애니메이션 커브로 슬로우 모션 및 카메라 흔들림까지 곡선으로 컨트롤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중요한 건 같은 코드라도 곡선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실습이 없는 개념 및 셋업 위주의 간단한 영상이고요. 소울라이크 튜토리얼을 진행 중인 분들이시라면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통해 패키지를 받아주신 후 임포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애니메이션 커브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애니메이션 커브는 쉽게 생각하자면 X축은 시간이며 Y축은 값이 되는 그래프 함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바뀌는 그래프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따라 흔들림 세기를 조절하여 카메라 흔들림을 구현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 타임 스케일을 조절하며 슬로우 모션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 커브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커스텀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단순한 1차 함수 그래프인 리니어, S자 곡선을 만들어주는 is in out, X축과 평행한 산수 함수 그래프 const. 애니메이션 커브는 이러한 종류의 그래프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아마 매기면수로 들어간 저 4개의 값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X축 시작값, Y축 시작값, X축 마지막 값, Y축 마지막 값입니다. 컨스턴트 함수는 Y축 값이 고정된 상수 함수이므로 X축 시작값, X축 마지막 값, Y축 값입니다. 정리하자면 리니어와 is in out은 시작값이 0,0, 끝점이 1,1인 그래프이며 컨스턴트는 값이 1로 고정된 상수 그래프입니다. 애니메이션 커브는 인스펙터에선 이렇게 표시가 되며 그래프를 자세히 확인한다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각각 차례대로 1차 함수 그래프인 리니어, S자 곡선 그래프 is in out, 상수 함수 그래프 컨스턴트이죠. 네, 에디터에서 직접 본다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차례대로 리니어, is in out, 컨스턴트 커브이죠. 하지만 아직 다루지 않은 종류 하나가 더 있죠. 바로 템플릿을 따로 설정해주지 않았던 커스텀 커브인데요. 이 변수를 통해 커브를 어떻게 편집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커브는 아까처럼 그래프를 클릭하여 편집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뒤 평면에다가 더블 클릭을 함으로써 키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키가 2개 이상의 경우엔 선으로 연결이 되며 그래프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키를 클릭하시면 클릭된 키에 선 같은 게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건 그래프의 기울기를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보다 더 다양한 커브를 만드는 데 유용하죠. 물론 커브 중간에 또 더블 클릭을 하여 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가지 커브를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커브를 만들어서 값을 어떻게 쓰냐? 바로 evaluate라는 애니메이션 커브 내장 함수를 쓰면 되는데요. evaluate에는 플로트형의 타임을 값으로 받는 매기 변수가 존재합니다. 아까 설명을 통해 우리는 X축이 타임이고 Y축이 값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evaluates는 특정 타임의 값을 리턴하는 함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 네, 이 정도면 애니메이션 커브의 기초는 다 알게 되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애니메이션 커브를 가지고 구현한 카메라 흔들림과 슬로우 모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카메라 흔들림을 구현하기 위한 세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니티 6 기준의 시네마신을 사용할 거고요. 만약 시네머신 설정법을 모르신다면 오른쪽 위 카드를 통해 시네마신 기초 강좌를 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시네마신 카메라 컴포넌트가 부착된 오브젝트를 찾아주신 후 노이즈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드롭다운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베이직 멀티 채널 펄린을 선택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컴포넌트가 추가가 되며 경고 표시가 나오게 되는데 노이즈 프로필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노이즈 프로필 오른쪽에 토니 바퀴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또 드롭다운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프리셋을 보시면 이런 드롭다운이 또 나오게 되고 여기서 60 쉐이크를 선택해주시면 모든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꼭 해주셔야 하는 게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바로 초기 앰플리튜드 게인의 값을 0으로 해주는 건데요. 그 이유를 보여드리자면 이 앰플리튜드 게인이 바로 카메라 흔들림의 강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0이 아닌 상황이라면 카메라가 계속해서 흔들릴 거예요. 그러면 게임 시작도 전에 멀미가 나서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카메라 흔들림을 사용할 때만 잠시 애니메이션 커브와 함께 앰플리튜드 게인을 조정해줄 것이기 때문에 꼭 영어로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자, 그럼 카메라 쉐이크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은 간단하게 변수 선언과 어웨이크 함수를 보여드릴게요. 시네마신 카메라 컴포넌트를 받아오고 시네마신 카메라의 노이즈 컴포넌트인 시네마신 베이직 멀티 채널 펄린을 V캠에서 받아와 주도록 구현해 주었습니다. 또 아까 다룬 애니메이션 커브가 보이시죠? 저 커브는 처음에 1이다가 서서히 0으로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커브인데요. 처음에 카메라 흔들림의 강도가 최고였다가 서서히 낮아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커브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흔들림이 필요할 때 호출할 함수 쉐이크입니다. 매기 변수로 흔들림 강도와 흔들릴 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전 강의에서 다룬 코루틴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변수 중에 코루틴 러닝이 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러닝은 현재 진행 중인 카메라 흔들림 코루틴을 값으로 받는 용도입니다. 카메라 코루틴이 중복 호출될 경우 카메라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지되어 흔들릴 수 있고 앰플리튜드 게인이 값이 0으로 초기화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존에 진행 중인 코루틴을 스탑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쉐이크 함수를 보시면 이렇게 현재 진행 중인 카메라 흔들림 코루틴이 존재한다면 우선 중지를 해주고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카메라 흔들림 코루틴 코드입니다. 우선 처음 흔들림 강도를 매개 변수로 받아와 주고요. 이렇게 앰플리튜드 게인에다가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t에 time.dataTime을 넣어줌으로써 듀레이션 동안 흔들리도록 설정해주고요. 우리는 양 끝점이 0과 1로 이루어진 그래프이기 때문에 클램프 01을 통해 듀레이션 나누기 t의 값이 0과 1을 벗어나지 않도록 보장해줍니다. 이렇게 구해진 p는 곧 현재 진행된 시간, 즉 x축의 값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x축의 값을 evaluate에 넣어줌으로써 k가 y축의 값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값을 받아줌으로써 흔들림 세기와 주기를 설정해주고 t가 듀레이션보다 커지면 루프가 종료되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애니메이션 커브를 이용하여 카메라 흔들림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슬로우 모션도 사실상 카메라 흔들림과 알고리즘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궁금하시다면 직접 타임스케일 매니저 코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대충 타임스케일 매니저의 동작 방식만 알려드리자면 setScale forward and recover 함수가 슬로우 모션을 이루어지게 하는 코드인데 홀드 세컨스 동안은 타겟 스케일만큼의 배속으로 고정이 되며 그 이후 리커버 세컨스 동안 그래프에 따른 게임 배속이 설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다시 원래 게임의 빠르기로 돌아가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밀리어텍 매니저에 두 줄의 코드를 추가해 줌으로써 패링에 성공하였을 때 카메라 흔들림과 슬로우 모션이 동시에 일어나도록 구현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만약 연출을 나만의 스타일로 깎아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아까 보여드린 밀리어텍 매니저 코드의 저 매기 변수들을 수정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인 카메라 속 카메라 쉐이크나 하이라키의 타임스케일 매니저의 그래프를 직접 편집해봄으로써 커브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패링 시스템 구현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는 패링 기능 구현을 통해 시글턴 패턴, 애니메이션 커브 같은 중요한 개념들까지 짚어보았는데요. 되게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넘어갈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강의는 바로 스킬 구현이 될 텐데요. 혹시 스킬 꼭 구현해보고 싶다 라는 게 있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캐릭터의 무기인 검에 어울리지 않은 스킬이라면 지양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